안녕하세요. 점성학 프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점성학 차트를 읽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점성학을 배우는 것은 외국어 배우는 것과 비슷해요. 실제로 말을 해버릇해야 말을 배우는 것처럼 일단은 천공도를 보며 해석을 해보면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점성학 지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공도를 열어봤을 때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 막연한데요. 대체로 태양이 어디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게 되죠. 이 그림을 보면 태양이 황소 자리에 있네요. 사람들이 자기 프로필을 소개할 때 나는 물병 자리다, 사자 자리다 하는 것은 나의 생일날 태양이 어느 사인에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1년 동안 이동한 거리를 12개로 나눈 것이 12사인이므로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날의 사인이 바뀌죠. 인터넷에 보면 이런 표가 있지요. 이 표에서 왼쪽은 별자리, 오른쪽은 태어난 날짜를 표시하는데 내가 태어난 날짜를 알면 내 별자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날짜는 약 30일 정도의 기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태양이 한 사인에 머무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 표에서 나의 생일에 해당하는 사인은 태양의 사인 혹은 선 사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표를 보고 나는 염소자리라고 말한다면 내가 태어난 시점에 태양이 있던 사인은 염소자리라는 의미이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별자리는 태양 사인이죠. 달, 화성, 목성, 토성의 사인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생일만 가지고는 알 수 없죠. 내가 태어난 날 달이 무슨 사인에 있었는지, 목성이 무슨 사인에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천문 프로그램을 돌려봐야 합니다. 반면 태양 사인은 생일만 알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이죠. 일반적으로 태양을 그 사람의 자아 혹은 자의식으로 보고 태양이 어느 사인에 있는지를 보고 자의식의 특성을 읽지요. 이 차트에서처럼 태양이 황소 자리에 있다면 이 사람은 현실적이라고 풀이하죠. 황소 자리가 현실적인 성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태양이 어느 사인에 있을 때 어떤 성품과 연결되는지 쭉 살펴볼까요? 태양이 첫 번째 사인 양자리에 있을 때 이때 첫 번째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양자리는 앞장서는 특징을 가졌다고 하죠. 양자리는 불의 사인이라 하는데 고대 철학에서 말하는 사원소 가운데 불에 해당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불 같다고 풀이하죠. 또한 양자리는 화성이 지배함으로 불같은 기운이 더 강해지죠. 양자리는 카디널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카디널이란 시작 혹은 계시라는 의미를 가지며 생기가 넘치고 발전적이라 풀이하죠. 그래서 선 사인이 양자리인 사람의 특징은 충동적이고 불같으며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다고 합니다. 태양이 두 번째 황소 자리에 있을 때 황소 자리는 사원소 중 흙에 해당합니다. 흙의 속성으로는 현실성, 보수적 태도, 안정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현실적이다, 보수적이다, 안정적이다라고 풀이하죠. 황소 자리는 픽스드 속성을 가졌다고 하는데 픽스드는 지속되고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변함이 없고 안정적이죠. 그래서 지구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소 자리는 금성이 지배하므로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다고 풀이합니다. 태양이 세 번째 쌍둥이 자리에 있을 때 쌍둥이 자리는 사원소 중에 공기에 해당합니다. 공기는 형태도 없고 변화도 빠르기 때문에 정신적이며 머리 회전이 빠르고 커뮤니케이션에 능하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수성이 지배함으로 지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쌍둥이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쌍둥이 자리는 뮤터블 속성을 가진 사인이라 하는데 뮤터블이란 변화하고 바뀌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하다, 바뀐다, 불안정하다는 풀이도 가능합니다. 태양이 네 번째 개자리에 있을 때 흔히 알려진 개자리의 특징은 달이 개자리를 지배하는 데서 유래한 것이 많습니다. 달은 모성을 의미하므로 개자리의 특징으로 모성애를 가장 먼저 꼽습니다. 개자리는 사원소 중에 물에 해당합니다. 물은 정서적이고 내면적이며 차분한 느낌을 주는데 불의 속성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비활동적이고 드러나지 않으며 내면에 머무는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특징을 근거로 자기 영역을 중요시한다고도 합니다. 12사인 중 네 번째 사인까지 다뤄봤는데요. 나머지 8개의 사인을 더 이야기하기 전에 이쯤에서 몇 가지 알쏭달쏭한 개념들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불사인, 흙사인, 공기사인, 물사인 이런 개념들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고대 그리스 시대의 과학자들은 세상이 사원소로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에 해당하죠. 사원소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이론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플라톤의 사원소로는 사물의 본질을 구성하는 기본 구조를 기하학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플라톤의 입체는 각기 불, 공기, 물, 흙, 그리고 제호 원소를 표현하지요.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뜨거움, 건조함, 습함, 차가움에서 사원소가 나온다고 봤는데요. 즉 뜨거움과 건조함이 결합하면 불, 건조함과 차가움이 결합하면 흙, 차가움과 습함이 결합하면 물, 습함과 뜨거움이 결합하면 공기가 나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로는 이후 2000년 동안 그리스, 로마, 중동은 물론 인도와 심지어는 동아시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의학에서 한열건습 개념을 의학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원리가 사원소론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전통 의학들과 일치합니다. 사원소론의 영향은 모든 분야에 미쳤기 때문에 점성학 역시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각 사인별로 사원소를 표시하면 이와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사인은 삼각, 즉 120도의 어스펙트를 이룹니다. 대체로 삼각을 이룰 때 서로 도움을 준다고 보는 것은 서로 같은 성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물과 불처럼 서로 반대되는 성질은 사각, 즉 90도의 어스펙트를 이룹니다. 그래서 사각을 이루면 방향성이 반대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사인들은 카디널, 픽스드, 뮤터블이라는 세 가지 성질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지 막연할 거예요. 세 가지 성질을 한자로 번역하면 카디널 사인은 활동한다에서 활동궁, 픽스드 사인은 고정됐다에서 고정궁, 뮤터블 사인은 변한다고 해서 변통궁이라고 하죠. 약간은 개념이 더 쉽게 이해되지만 여전히 혼란스럽다면 계절을 생각해 보세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의 계절을 셋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계절의 시작은 카디널, 한창일 때는 픽스드, 환절기는 뮤터블입니다. 이것을 일반화해서 이야기하면 카디널 사인은 시작하고 자라는 기운을 가졌고 픽스드 사인은 안정되고 강한 기운을 가졌다면 뮤터블 사인은 환절기와 같이 혼재하고 바뀌는 기운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각 사인이 가진 계절의 기운을 세분화해 주는 것입니다. 여름의 사인이라도 다 같은 여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사원소를 세분화해 주기도 합니다. 가령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가 모두 불의 속성인데 다 같은 불이 아니라 성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은 카디널 불이고 사자는 픽스드 불이고 사수는 뮤터블 불이죠. 다음, 양자리는 화성이 지배한다, 개자리는 달이 지배한다는 말이 아주 생소하게 들릴 거예요. 이것은 매우 오래전 신화시대에 정립된 전통 같은데요. 각 행성이 왕이라고 했을 때 12사인은 각 행성이 지배하는 영토이죠. 개자리는 달의 영토이고 사자자리는 태양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달이 개자리를 지배한다, 태양이 사자자리를 지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개자리를 해석할 때 개자리의 지배자인 달의 특징을 같이 이야기하고 사자자리를 해석할 때 사자자리의 지배자인 태양의 특징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소자리 사람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해설한 이유는 황소자리를 금성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금성은 예술과 감각의 행성이지요. 이러한 원리는 매우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서 인도 점성학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사주명리학도 그 원리의 자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축이 합하면 토이고 인해가 합하면 목이라고 배우는데 이 원리는 자와 축이 같은 토의 속성이고 인과 해가 같은 목의 속성이므로 시너지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같은 속성인지는 음양오행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지구의 기울기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점성학의 룰러십을 적용하면 쉽게 납득이 됩니다. 현대로 오면서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발견되면서 이러한 원리에 대한 수정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왕성은 물병자리, 해왕성은 물고기자리, 명왕성은 전갈자리를 지배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설명하는 이론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원리들을 염두에 두고 사인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이 5번째 사자자리에 있을 때 사자자리는 불의 사인이고 픽스드 사인입니다. 강렬하고 지구력이 강하다는 느낌이 강하죠. 태양이 사자자리를 지배한다는 원리에 따라 사자자리는 태양의 강력한 성질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사자자리 태생들은 자긍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태양이 6번째 처녀자리에 있을 때 처녀자리는 흙의 사인이고 뮤터블 사인입니다. 흙이 가진 현실적 태도, 뮤터블의 변동성, 그리고 처녀자리를 지배하는 수성의 논리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처녀자리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녀자리는 현실적이고 논리적이며 실물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이야기할 때 처녀자리를 주목하는데 이유는 처녀자리가 인체에서 복부와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많은 병이 내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인을 인체에 대응시키는 것은 의료 점성학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태양이 7번째 천칭자리에 있을 때
천칭 자리는 공기 사인이고 카디널 사인입니다. 그런데 천칭 자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천칭 자리가 12사인의 딱 중앙이라는 점이죠. 전통적으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를 전반부로 보고 7번째부터 12번째까지를 후반부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자적인 성격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천칭이라는 도구를 상징물로 삼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태양이 8번째 전갈자리에 있을 때 전갈자리는 물의 사인이고 픽스드 사인입니다. 그리고 화성이 지배하는 사인이기도 한데 물이 가진 은밀한 분위기와 화성의 공격성을 결합하여 은근히 무섭고 은밀한 공격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질투나 복수심이죠. 현대에 와서는 명왕성이 전갈자리를 지배한다는 이론도 나왔는데 명왕성은 파멸과 극단성 그리고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죠. 전갈의 독침으로 그 느낌을 연상하기도 하며 만만치 않은 성격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양이 9번째 궁수자리에 있을 때 궁수자리는 불의 사인이고 뮤터블 사인입니다. 그리고 목성이 지배하는 사인으로서 목성의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 사인이므로 충동적이고 열정적이라고 하며 뮤터블 사인이므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항상 움직인다고 하죠. 대체로 자유분방한 방랑자나 이상주의자를 연상합니다. 태양이 10번째 염소자리에 있을 때 염소자리는 흙의 사인이고 카디널 사인입니다. 염소자리의 특징은 토성이 지배하는 사인이라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토성은 무거운 의무와 노동, 죽음 등을 상징하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가진 삶은 인내심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흙사인은 현실성을 의미하므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자가 연상됩니다. 태양이 11번째 물병자리에 있을 때 물병자리는 공기 사인이고 픽스드 사인입니다. 물병자리를 지배하는 행성은 염소자리와 마찬가지로 토성입니다. 염소자리와 다른 점은 공기 사인이기 때문에 소통을 추구하고 픽스드이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터줏대감 같은 이미지를 가집니다. 현대에 와서 천왕성을 물병자리의 지배성으로 보는 해석도 있는데 이때는 과학기술이나 혁명적 변화와 연관지어 해석합니다. 태양이 12번째 물고기 자리에 있을 때 물고기 자리는 물 사인이고 뮤터블 사인입니다. 물과 뮤터블이 공통적으로 가진 모호함이 결합하여 비현실적이고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성이 지배하는 사인이므로 낙관적이고 천진난만한 분위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는 4차원적이고 유쾌한 상상력과 연관됩니다. 현대에 와서 해왕성이 물고기 자리를 지배한다고 보는 이론도 있는데 그래서 해왕성의 애매모호성, 종교성, 영적 기질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천궁도에서 태양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선사인 해석법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가장 흔하고 일반적이고 쉬운 해석 방법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해석 방법이기도 합니다. 태양 사인은 각기 계절을 가지고 있죠. 가령 태양 사인이 사자자리라면 8월달이므로 한여름 태생이고 태양 사인이 궁수자리라면 12월달이므로 한겨울 태생입니다. 고대에는 계절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이 대단히 컸기 때문에 태양 사인이 한 사람의 성품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태양 사인은 사주명리학에서는 월지에 해당합니다. 사주에서 월지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보는데 어떤 생명체도 계절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태양이 어느 사인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인을 해석해 봤는데요. 다른 행성의 사인을 볼 때 역시 지금까지 배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때 행성은 주어라면 사인은 수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 대신 다른 행성을 대입했을 때는 주어만 바꾸면 됩니다. 태양은 자아, 자의식, 아버지, 사회성을 의미하고 다른 무의식, 어머니, 개인적인 취향을 의미합니다. 수성은 지성, 사고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금성은 감각, 예술성, 감성, 화성은 의지, 투지, 용기를 키워드로 가지고 있는데 행성들은 한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행성들이 어느 사인에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특징을 다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어렵지 않으니까 연습만 하면 쉽게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